자, 서면역에서 말입니다. 서면역에서 4개예요. 그래서 한 번, 4번만 가면 되죠. 다시요. 보암역, 가야역, 동의역, 동의대역, 그리고 계급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번만 가면 되고, 그리고 요 물건 보면은 여기서 조금, 요 계급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좀 경사가 있어요. 인제대 부산 백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다. 여기 굉장히 종사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동서대하고 경남정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감은 있으나 동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가깝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단지 다가구가 아니고 고시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저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2, 3, 4층이 상가죠. 제2종 근생이고 5층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5층에 대해서 주택 공시가격은 뭐죠? 9,98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1억 이하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지금 또 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계금동 2호선 계금역 역세권입니다. 약 230m 거리에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황은 다가구 원룸인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2, 3, 4층은 고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이란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근린주택,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봅시다. 자, 사건 번호는 부산 번호내 2024 타경의 4727입니다. 토지 면적은 42.96평, 건물 면적은 130.37평, 감정가 10억 4,500 살짝 넘고요. 지금 한 번 유찰됐습니다. 경매 2차를 5월 23일에 진행하고요. 그때는 70%죠. 7억 3,186만 6천 원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인근의 월세 시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3차에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입찰일은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이고 이때는 감정가의 49%인 5억 1230만 6천 원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일은 진행하다가 연기, 변경, 정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한다 아니면 변경됐다 이렇게 대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로드뷰 같은 거 여러분 보시는 거 아시죠? 참고하시고요. 자, 1층 보니까 1층은 계단실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없는 구조입니다.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고 5층 됩니다. 2, 3, 4층은 고시원이고 5층은 다가구,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층, 3층까지는 면적이 같이 올라가고요. 4층, 5층은 면적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네, 무단으로, 그죠? 이렇게 베란다 확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는 발코니고요. 발코니 확장은 합법입니다. 그죠?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밑에 층, 그죠? 아래층하고 위층하고의 면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부분을 무단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베란다 확장 부분이 4층, 5층에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매각에는 포함입니다. 그런데 매각에 포함이라고 해서 이게 합법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자, 건축물 대장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을 한다 그죠? 건축물 대장은 제가 여러분한테 열어드릴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은 뭐냐면은 저는 옥션원이라는 사이트를 씁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자기들이 그 세움터 같은 데서 발급을 받아서 링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발급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하실 분은 뭐냐면은 직접 세움터 들어가셔서 건축물 대장 발급받으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각 층별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건축물 현황도도 온라인으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아까 외관 봤고요. 그리고는 1층 모습입니다. 1층에 안쪽으로 공동 현관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동 현관 보이고, 그리고 여기 택배 보관함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이 되고, 여기 2층, 3층 복도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방이 있어서 이제 복도가 조금 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별로 볼 건 없는데, 여기 내려가면은 여기 이게 이제 각 층별 공부상 면적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층, 3층은 면적이 동일하다. 그리고 4층, 5층 되어 있는데 조금씩 작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빨갛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부분입니다.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옥상 소재 창고도 9.4제곱미터가 있다고 합니다. 요 제시회 안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해당 물건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건 건축물 정보입니다. 지상 5층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층에는 계단실하고 주차장이 있고 2, 3, 4층은 호실원이고요. 호실은 14개 호실입니다. 2층에 5개, 3층에 5개, 4층에 4개에서 14개고 그리고 5층에 주택. 그러면 총 토탈하면은 뭐 어떻게 되면 15개, 15개 호실인데 14개가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3대가 되고요. 사용 승인은 2011년 2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그렇구나, 위치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자,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0년 10월 13일에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면은 10월 20일 2010년에서 우리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등기부 봅니다.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0년도에 토지 매수했죠. 그래서 2011년도 2월 16일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역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전세권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뭐 전세권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2021년이라서 뭐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 날짜, 임차권 등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고요. 자, 본건 같은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2011년 2월 16일에서 임차인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지는 기준도 2011년 2월 16일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안내 드렸지만은 2층에 5개, 3층에 5개, 4층에 4개, 5층에 한 가구 이렇게 해서 15개 호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15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13명이 지금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한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혀 뭐 선순위는 없습니다. 2011년 2월 16일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다. 그죠? 다 후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5명이 했습니다. 5명이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 보통 지금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뭡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은 이따가 보증금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월세로 까고 있다가 나는 그냥 나갈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사를 가버렸는데 전출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본 이거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참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경공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은 요 13명이다 했지만 13명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가 있느냐, 선순위가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얼마 인수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치 받고 건물 내역을 받고 그리고는 임차인 현황 등기부까지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임대 시세 봐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위치가 계급역이었다 그죠? 계급역. 자, 계급역 그죠? 1번 출구 나와서 어쩌고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렸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이 말입니다. 이 경매 나온 건물의 이름이 센텀빌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물건 양 옆으로 지금 임대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2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니까 둘 다 뭐 1,0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 5층이고요. 그래서 동일 매물을 묶어도 묶이지는 않는데 과연 2개인지 1개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에 20만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형 원룸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99,900원이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옵션이다 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이쪽으로 욕실이 보이고요. 침대 있고, 그죠? 에어컨 있고, 여기도 뭔가 문이 보입니다. 현관문인지 주방인지 알 수 없으나, 자, 여기는 주방인가 봅니다. 그죠? 여기가 욕실이고, 여기가 주방. 그럼 욕실과 주방도 분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현관 쪽으로도 여기 그죠? 신발장 보이고, 현관도 그렇고, 이렇게 좋다. 그죠? 그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현관문 열고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그죠? 중문이 있고, 그리고는 주방 분리형이고, 깔끔합니다. 그죠? 요게 지금 1000만원에 2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사진을 보면은 쿡탑, 2구짜리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쿡탑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꼭 다가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다중주택,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적발돼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 임대 물건 같은 경우에 다가구인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 건물인지 고시원 다중주택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또 궁금하면 건축물 대장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은 경공매 안 나왔을 때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축물 현황도는 경공매 진행 중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1000만원에 20만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요 밑에, 그죠? 여기 4개 있다라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말입니다. 제일 저렴한 게 222만원, 300이 20만원, 300이 21만원, 300이 23만원 이렇다고 합니다. 아까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나 20만원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괜찮았다. 그죠? 요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2만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층이고요. 자,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화장실 보이고, 그리고 여기 주방같이 보입니다. 주방 같아 보여요. 자, 봅시다. 맞는 거, 아니군요. 여기가, 그러네요. 여기는 현관 들어옵니다. 현관 들어오면서,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싱크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욕실이 있고 방이 있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물건보다는 조금 그죠? 현황이 그죠?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물건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신 있게 1000만원에 20만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죠? 싱크대 보이고 이렇게 인덕션 하나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센텀빌하고 그죠? 경매 나온 건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고시원이 아닌가 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튼 이런 물건이 222만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센텀빌 같은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 내부를 우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까 먼저 본 그죠? 1000만원에 20만원짜리 구조와 흡사한지 또 요 물건하고 흡사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항상 임대료 계산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300에 20만원이다. 지금 현재 본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보면은 뭐 한 300에 30만원, 31만원, 뭐 30몇만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세, 임대 시세를 본다면은 아까 본 2번 두 개 있었던 1000만원에 20만원 구조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여튼 이게 가장 그저 임대료 이제 낮은 것은 300에 20만원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매물건 넣은 게 14개 호실, 일단 5층에 다가구 주택은 빼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게 호실이 14개 호실입니다. 14개 호실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증금을 그죠? 보증금 말고 참 300에 20만원, 300에 20몇만원 그죠? 과연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서 뭐 2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14개 같은 280만원이 되고 또 25만원이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낙찰 받았을 때는 그런 컨디션이 안 되지만은 조금 더 옵션이라든가 시설을 잘 확충을 해가지고 월세를 한 30만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런 물건 낙찰 받으면은 일반적인 그 경락잔금 대출은 어렵지 않습니까? 담보대출. 자, 그래서 보통은 신탁으로 많이 갑니다. 신탁으로 가게 됐을 때 금리가 5, 6%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말입니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되겠죠.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에 2차에서는 패스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임장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3차 입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세권에서도 가깝고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단지 다가구가 아니고 고시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저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